이제 한국의 100대 부자들, 그러니까 100억 부자들 이 책의 4장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4장에는 그들만의 돈 관리와 투자 원칙이 나오는데요. 123페이지를 보면 금융기관의 투자 세미나 등에 꾸준히 참석하다 보면 부자들을 접할 기회가 생기는데 그들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부자들을 그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따라할 기회가 생긴다고 해요. 무조건 너무 막 친해지려고 하지는 마시고 좀 얼굴을 익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친해지는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125페이지를 보면 100억 원대 부자는 일반인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푼돈을 물처럼 쓴다고 해요. 부자는 푼돈을 쓰지 않는 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부자는 큰 돈도 따로 모으고 잔돈도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자가 된 어떤 이씨라고 익명의 분이 있는데 10년 동안은 과자나 음료수도 사 먹지 않고 잔돈을 모았다고 해요. 그 잔돈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세금의 일부를 이 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를 몇 %로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통신요금 등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는 것도 좋고요. 부자는 또 세금을 내더라도 적게 내는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135페이지를 보면 국가의 공공사업을 위해서 개인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토지 보상금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적정한 보상금이 책정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서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용 재결 후 부득이하게 이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의가 있음을 법원에 신청하고 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을 찾은 다음 불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합니다.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9페이지에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분양 회사의 말만 믿고 계약하지 마시고요. 직접 가서 그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 공인사, 중개사도 찾아가 보고 확인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돈이 될지 안 될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142페이지에는 아파트를 살 때는 비가 오는 날에 집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나 붙박이 가구에 현혹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고요. 별 가치가 없는 집인데도 혹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집 자체만 보고 가치를 읽어야 한다고 해요. 현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투자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149페이지를 보면 신문의 경제면, 경제신문, 경제잡지 등을 몇 년간 꾸준히 보고 중간에 투자도 하면서 실전 경험을 더하니 경제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외국 잡지를 통해서 국제 경제 소식도 접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신문과 매체는 저렴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정보로 투자의 방향과 규모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경제 분야의 기사만 접하지는 마시고요. 정치부터 문화까지 다방면에 관심을 두면서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강남구의 8층짜리 빌딩을 가진 강씨라는 분이 있는데 2012년 하반기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강타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돈과 연결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분은 그 강남에 있는 빌딩을 팔 생각이었는데 그 시기를 조금 늦추고 그 건물에 여행사를 입주를 시켰대요.
그래서 서울 강남 지역이 관광지로 뜰 것이고, 또한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말과 관련된 춤이니까 말과 관련된 산업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말과 관련되고 강남에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외국 여행사들이 이제 강남에 투어를 넣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래서 이 빌딩 소유주였던 강 씨는 이렇게 빌딩의 가치가 더 오르는 것을 보고 그때 매물을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고 해요. 151페이지에는 부자는 신문이나 잡지를 볼 때 광고면을 살핀다고 해요. 근데 광고면이 줄었다면 경기가 나빠질 것을 미리 알고 기업이 예산 집행을 줄였거나 그 기업의 상황이 나빠진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특히 대기업일수록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몇 달 후부터 경기가 나빠질 것이 확실하게 보이면 광고 수를 줄이고, 경기가 살아날성 싶으면 기업 광고를 늘린다고 합니다. 전면 광고, 컬러 광고가 많아지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광고가 매우 줄었는데 그 중에 통신사와 휴대전화 광고가 꾸준했다고 해요. 그때 삼성전자와 통신사 주식을 샀던 부자는 수익이 굉장히 좀 좋았다고 해요. 불경기일수록 그러니까 제약사와 출판사 광고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156페이지에는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손님들에게 많이 퍼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목점을 하던 어떤 부자가 되신 분은 손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주고, 또 붕어빵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 분이 있는데, 이 붕어빵을 팔던 그분은 팥을 더 넣어줬다고 해요. 당장은 재료비 손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멀리 보면은 이익이라고 합니다. 157페이지는 부자는 현금을 금고나 은행에 묻어두지 않고 다른 형태, 그러니까 뭐 부동산, 주식, 금 같은 것으로 변형을 시킨대요. 근데 부동산은 장기전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장기 투자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59페이지를 보면 세계 최고의 투자가 워렌 버핏은 8살 때에 동네 쓰레기통을 뒤져서 병뚜껑을 모아서 팔았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지역에 음료 수요를 자연스럽게 익혔대요. 어떤 음료수가 인기가 높은지 파악을 한 것인데요. 이런 경험은 후에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의 지침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든 병뚜껑을 모아서 팔고 있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5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5장이 조금 내용이 좀 많아서요. 5장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